설탕만큼이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인공, 바로 소금입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도, 김장을 할 때도, 생선을 오래 보관할 때도 꼭 필요한 재료 소금. 심지어 단식을 할 때도 꼭 챙겨 먹는 것이 물과 소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소금을 먹어온 것인지, 오늘은 소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을 도와주고 몸속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있었던 덕분에 생선이나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춥고 긴 겨울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소금을 먹어온 것일까? 아주 오래전 소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던 시절에는 새나 짐승 그리고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피를 통해 염분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소금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이집트부터로 소금의 화학 명칭을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이라는 단어는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얻은 소금, 나트론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이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사후에 영혼이 육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왕인 파라오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미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라를 만들며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내장 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기원전 2500년경에는 뇌수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기원전 640년경 로마인들은 유럽 최초로 인공 해안 염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며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소금 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주변국과 활발히 교역을 하게 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로마의 도로 역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금 덕분에 로마는 점점 더 강해져갔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소금은 흰색의 금이라 불리며 같은 양의 황금과 맞교환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금으로 노예를 사기도 했으며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에 봉급을 줄 때 소금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는 소금을 지급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탐험 활동도 끊이지 않았으며 때론 소금이 묻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이어졌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제네바와 베네치아는 소금 교역을 놓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1250년부터 약 120년간 무려 4차례에 걸쳐 소금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1380년 베네치아가 소금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후 100년간 중세 유럽 최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알고 보면 베네치아의 화려한 문화와 건축물 뒤에는 다름 아닌 소금이 있었던 셈이고, 6세기에서 9세기 사이 베네치아에서 발명된 천일염 제조 기술은 지금도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소금을 먹어온 것일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무렵 이미 소금이 곡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소금을 해안 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모두 관리해 나라의 재정으로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소금 역시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소금을 먹이기도 했으며, 아이가 오줌을 싸면 키를 둘러씌우고 이웃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거나, 시집이나 장가를 갈 때 가마 바닥이나 말 안장 아래에 소금을 깔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단순히 먹는 재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금. 다음 영상에서는 천일염부터 꽃소금, 맛소금까지 소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